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모든 것들을 성공시키는 근저에는 바로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가정, 직장, 또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최대의 관심사인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면에서 이 과정을 들으시면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품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달콤한 것들도 그들의 행위로 가장 고약한 것으로 바뀌나니 골마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그렇습니다. 성품도 망가지면 악취가 나요. 근데 성품이 잘 발달된 사람에게는 이 성품의 향기가 나요. 그런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볼게요. 여기 충남 홍성에 동네 소아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환자들을 정말 잘 보살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문을 일정 기간 닫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포스트잇을 붙인 겁니다. 벽면이 전부 다 이 포스트잇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신문에도 나오고 이 방송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품의 향기가 아닌가. 이때 이들이 보여주는 성품이 온화함의 성품입니다.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온화함의 성품을 보여줬더니 똑같이 이 주민들도 그 환자의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온화함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우리 41가지 성품 중에 온화함이라는 게 배려라는 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배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온화함입니다. 또 여기 또 감사의 성품도 발견돼요. 감사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내 삶에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건데 지금 여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결혼식 할 때 신혼 부부가 장기 기증 희망을 했대요.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수 아껴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기사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감동이 몰려오고 진짜 향기 나는 삶이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성품의 향기죠. 이분들이 보여줬던 성품이 이 긍휼과 후함의 성품. 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데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후함은 조금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최후의 장기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다음에 장기를 줄 겁니다. 예, 저는 마지막에 후함의 성품을 발휘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공금을 빼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정의의 성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의는 깨끗하고 바르고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개인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질의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갑질해서 그동안 이룬 성과를 하루아침에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직원들한테 갑질했다. 이게 블라인드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불명예스럽게. 이분들이 처음부터 성품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존중, 감사, 겸손, 긍휼 등 이런 성품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성품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겁니다. 온화함 아까 말씀드렸고요. 존중은 주위 사람의 기호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성품이 필요한지를 정말 깨닫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규제가 강화되고 규율이 엄격해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냐, 이건. 통계를 내봤더니 처벌 위주의 법이 나올 때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경각심의 성품을 내면화해야 돼요. 성품 회복이 시급한 거죠. 규제가 먼저가 아니고 사실은 성품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성품 트리, 성품 나무라고 하는데요. 지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날 때마다 어떠냐? 교육해 그래요. 교육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 뿌리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거절, 경솔함, 속임, 탐닉 이런 것들이 좋은 성품의 반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주입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냐? 그냥 표면적인 변화. 교육해, 대책을 세워, 아니면 한마디 해. 그래서 변화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표면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도 같아요. 바로 좋은 성품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증상의 치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감 잡으셨죠? 성품 개발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성품 교육의 목표는요,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하는 사람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품 그러면 좋은 사람 되자는 거 아니야? 물론 성품이 좋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그 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무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은 곧 직장에서 위기가 올 때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 뻔한 얘기 아니야? 그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품을 다루는 40가지 종류의 정의를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에 어디서 다 듣거나 읽었거나 배웠던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뻔한 게 아니고요.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이거를 강조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것에 있을지도 몰라요. 또 이거 성과에 도움이 돼요? 이거 하면 내가 일 잘할 수 있나요? 그런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성품 교육의 목표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사회에 유용한 인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간에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시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해 봤어요. 다시 여기 이렇게 나열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차 시를 지금 다 들으셨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졌다. 저는 감히 여러분을 칭찬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1차 시 이제 마치게 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품은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좋은 조건과 실력을 가졌지만 성품이 결여되면 실패한다. 또 반복되는 문제를 규율과 규제만으로 고칠 수 없다 말씀드렸고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품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성품을 개발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지성에 성품을 더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성품 교육의 목표는 유용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차 시를 잘 들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남은 그 7번의 강의도 잘 들으셔서 저와 함께 성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1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